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항상 후원과 응원, 격려 모두 감사드립니다. 7월 8일에 보건복지부 브리핑에 조규홍이 직접 나왔습니다. 평소대로 선동과 날조를 씨부리다가 질의응답 시간에는 못하겠다 싶었는지 실무자를 방패로 세워두고 빤스런을 해버렸죠. 이미 다른 선생님들께서 브리핑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그 의미는 뭔지 자세히 잘 다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리핑 내용과 감상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퇴사 전공의 입장에서 9월턴 갈라치기의 원리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정부가 수습 가능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7월 8일의 브리핑에서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4가지였고 7월 9일에 수련병원 병원장들은 보건복지부에 3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사직은 단칼에 거절했고 동일권역 동일전공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죠. 뭐 여론 안 좋으면 킹실은 이렇습니다 나올 텐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브리핑에 대한 제 감상은 좀 역겨웠습니다. 사직서 내고 퇴사하는 게 애초부터 불법이 아닌데 사직을 불법 파업으로 간주해서 업무 개시 명령 때리려다가 실패한 건 정부와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행정처분 못할 거였으면서 공익을 위해 특별, 행정처분 안 하겠다라고 선동하는 걸 보고 토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이후에 언론에서 당근, 유화책, 특혜, 면죄부, 의사불패 이딴 소리 짓거리는 거 보면서 참 역같더라고요. 언제부터 없는 죄에 대해 처벌을 못하는 게 면죄부가 된 겁니까? 무뎌져야 할 텐데 참 쉽지 않네요. 제 감상은 이 정도로 하고 브리핑의 내용과 의미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짚어주셨으니 저는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9월턴 갈라치기의 원리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턴 갈라치기의 목적은 대학병원 파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의 목표 재계약률을 20에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계약 전공의가 그 정도만 있어도 PA 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굴리면 대학병원 파산은 막아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주 대상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같은 인기 마이너과들입니다. 수련을 빨리 마치고 전문의를 따고 싶은 기존 마이너과 전공의들과 이 기회에 인기 마이너과에 입성하고 싶은 기회주의자들이 바로 9월턴 갈라치기의 대상들인 거죠. 언뜻 보면 실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9월턴 갈라치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전공의 개인에게도 손해일 수밖에 없고 사직서와 관련된 법적인 리스크가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9월턴으로 들어가는 게 전공의 개인에게 손해인 이유는 다시 또 2가지로 나뉩니다. 9월턴으로 들어가든 말든 1년에서 2년 늦어지는 것은 똑같고 극악의 업무 강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에서 이미 9월턴으로 재계약을 해도 해당 연차 수련은 단축 수련이 아닌 1년 풀 수련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4년차의 경우 9월턴으로 들어가도 25년 2월에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24년 9월에 재계약을 해서 25년 9월까지 일하고 26년 2월에 전문의 시험을 보나 25년 3월에 재계약을 해서 26년 2월에 전문의 시험을 보나 1년 늦어지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찍 들어가서 정부 좋은 일 시켜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브리핑에서도 보셨듯이 보건복지부도 전문의 시험을 언제 보는지 수련체계는 어떻게 되고 병원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수련특례니 당근책이니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에 인기 마이너과에 무혈입성하겠다는 기회주의자들에게는 극악의 업무 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계약 전공의들은 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인원이라도 골수까지 빨아먹어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병원에서는 통합당직을 시킬 겁니다. 통합당직이 뭐냐 하면 본인과뿐만 아니라 내외소산정응용 등 바이탈과 당직까지 다 커버하라는 겁니다. 즉 피부과 수련 받으러 들어간 재계약 전공의가 중환자실 당직까지 서라는 거죠. 피부 환자 보러 들어갔는데 정작 봐야 하는 환자들은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중증외상 같은 미친 난이도의 중환자인 겁니다. 이건 마이너과 재계약 전공의 개인도 민형사 소송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고 입원한 중환자분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사망률은 치솟을 텐데 뭐 이 정부가 언제는 국민분들과 환자분들의 생명에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그냥 전공의들 이만큼이나 재계약시켰고 의료개혁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놈들인데요. 정리하자면 어차피 1년 밀리는 건 똑같고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통합당직이라는 극악의 업무 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의 마이너과 수련도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재계약 전공의 개인에게도 손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직서 관련 법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형사소송 리스크와 구상권 청구라는 민사소송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요?
2020년 9월에 무려 문서로서 합의한 구사 의정합의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게 이 정부입니다. 이미 신뢰는 깨진 지 꽤 됐죠. 그런데 문서로서 합의한 것도 아니고 고작 브리핑에서 그냥 말 몇 마디 내뱉은 것 가지고 그걸 지킬 거라고 믿는 게 바보 아니겠습니까? 2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는 순간 재계약을 하다니 역시 내 녀석은 사직에 진위가 없었구나 하면서 묶어놓고 팰지 누가 압니까? 돌아오라면서 등 뒤에는 강목을 숨기고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2월 사직서를 수리받지 못하면 형사든 민사든 법적 리스크는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약을 고민하는 사람은 형사로 나 감옥 보내주시고 민사로 내 주머니 다 털어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인사이트도 없다면 뭐 쳐맞아야죠. 그 와중에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월 사직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못 박아둔 상태입니다. 전공의들이 재계약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알 바 아니고 끝까지 지네들 잘못 인정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9월턴 재계약은 전공의 본인에게도 손해일 가능성이 높고 형사 민사 리스크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해결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이 재계약을 고민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턴 갈라치기는 실패할 거라고 보는 게 중론이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이 빅5로 몰려갈 것이 우려되니 동일권역 동일전공으로만 9월턴을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다고 했죠. 이러면 빅5 네임밸류에 혹해서 흔들리려던 극소수의 사람들조차도 다시 누워버리는 겁니다. 해결 방안이라고 내놓는 게 뭐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5년 정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는 언급도 안 됐는데 뭐하러 재계약을 합니까? 9월턴 갈라치기의 본질은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 행동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적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에 불이익이 이기심보다 압도적으로 크니 애초부터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이전 영상에서 9월턴 갈라치기는 실패할 거고 정부가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수시 모집 전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긴 걸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텐데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걸 더 궁금해하셨습니다. 정부는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법적으로 25년 정원을 건드리는 게 불가능하다던데 이건 방법이 있는 거냐? 저는 최근에 한 유튜버 선생님의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유튜버 뉴메디 선생님께서 올린 영상을 허락받고 가져왔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원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일단 뉴메디 선생님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확정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관련된 조항은 1번, 2번, 6번인데 이중 기한이 5월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즉 관계법령의 변화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입 전형 시행계획 확정이고 나발이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시행령을 찾아봤을 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이 뭔지 궁금해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규칙 자체가 없거나 내부 공문 및 업무 지침의 형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꼭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교육부 장관이 그냥 내부 공문 딸깍만 해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어서 법적으로 25년 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 개소리인 겁니다. 아직 정부가 수습할 수 있는 기회도 법적 근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정리하자면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재계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 책임 회피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한국 의료가 붕괴되든 멸망하든 국민분들과 환자분들의 생명이 위협받든 말든 알 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월턴 갈라치기는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가 수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25년 정원을 백지화할 법적 근거도 있고요. 정말 정부가 의료 멸망을 막고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의지가 있다면 25년도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철회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와 공무원, 정치인들은 자기네들 책임 회피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의료 멸망을 막을 수 있었던 3개의 지점 중 첫 번째 분기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료 멸망의 시계는 지금도 째깍째깍 흐르고 있죠. 정부가 정말 수습의 의지가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2달 남았습니다. 2달이요. 이후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 9월턴 갈라치기의 원리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궁금해하셨던 것은 의대생들, 학생 선생님들이 걱정되시기 때문이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2020년 때처럼 학생들만 홀로 남겨지면 어쩌나. 그런데 9월턴 갈라치기는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고 퇴사한 전공의들도 가능하지 않게 만들 겁니다. 이번에는 의대생들만 홀로 남겨지는 일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으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함께 갑니다.
함께 갑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